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이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당선인은 국토발전 전략인 5극 3특 가운데 제주와 강원이 특별자치도가 된 만큼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도 도내 국회의원과 함께 서두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익산의 A아파트 주민들이 지난해 여름부터 새 아파트 건설로 우려되는 조망권 침해와 소음 피해 등을 항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와 피해대책위가 보상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A아파트의 피해대책위 위원장이 별도로 건설업체로부터 경로당 신축비 명목의 자금을 개인 기자로 받은 것이 드러나면서 주민들이 반발해 경찰 고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석배 전국 고등학생 축구대회가 전국 40개 팀이 출전한 가운데 13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유관중으로 열린 개막 경기에서 군산제일고가 경기광탄 UDT를 1대0으로 눌러 본선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3일 금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김관영 도지사 당선인이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를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당선인은 오늘 도청 기자간담회에서 강원 특별자치도법이 예상보다 빨리 통과된 것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원도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광재 후보를 도우려고 민주당에서 밀어준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를 올해 안에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보다도 지지율이 낮았던 정의당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전북도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이 엄중한 경고를 보낸 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의당은 제7회 지방선거를 통해 익산과 군산 등 도내 지방의회에 7명이 진출했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광역비례와 전주시 의원 2명만이 당선됐습니다. 익산 지선에 출마한 후보들 가운데 3분의 1은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할 전망입니다. 익산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율에 따르면 10% 미만으로 득표해 선거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후보는 시장 후보 2명, 시의원 후보 15명 등입니다. 10%에서 15%를 득표해 절반을 보전받는 후보는 시의원 후보 4명입니다. 익산 선관위는 오는 13일까지 후보자들로부터 선거비용 지출 서류를 받아 다음 달 29일 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익산의 모 아파트 주민들이 바로 인근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망권 침해와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해 여름부터 항의했었는데요. 이후 건설업체와 피해대책위 간의 보상 방안 합의가 이뤄지면서 익산시의 사업 승인도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아파트의 피해대책위 위원장이 건설업체로부터 경로당 신축비 명목의 자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사용한 것이 드러나 주민들이 경찰 고발에 나섰습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70세대 규모의 익산 A아파트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지난해 여름부터 익산시를 상대로 지역 건설업체에 아파트 건립 사업을 승인하지 말아달라며 항의했습니다. 작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300세대 규모의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면 조망권 침해와 소음 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지난 2월 건설업체와 A아파트 피해대책위는 옥상 방수와 외부 도장 등이 포함된 4억 원 규모의 보상 이행 방안을 합의했습니다. 민원이 해결되면서 익산시는 아파트 건립을 승인했습니다.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정리돼가지고 조건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피해대책위 위원장으로 활동했던 K씨가 건설업체로부터 1억 3천만 원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돈을 입금한 업체는 시공사인 모 종합건설입니다.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그동안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이 크기만 합니다. 근데 혼자 다 썼죠. 그래갖고 그게 이제 사건화가 됐지. 해당 건설업체는 A아파트 경로당 신축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지급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억대의 자금이 A아파트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피해대책위 공용 계좌도 아닌 위원장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은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K씨는 3일 오후 5시쯤 연락이 닿았고 건설업체로부터 받은 1억 3천만 원은 사례비로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민들은 경찰에 고발해 사실규명에 나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 40여 명이
고발장에 서명했습니다. 공고 명령으로 이렇게 해서 고발하러 주민들이 다 사인하고 그랬어요. 사용 목적과 달리 쓰였다는 의혹에 억대의 자금이 개인 계좌로 입금되는 등 허술하게 처리된 과정까지 석연치 않은 지금의 상황에 시끄럽기만 합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새만금 신공항 등 논의를 주도한 국토교통부 신공항 기획과가 오는 7월 폐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토부 신공항 기획과가 이달 30일까지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폐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신공항 기획과는 항공정책실 공항정책과 산하팀으로 재편돼 업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신공항 기획과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통과한 공항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지난 2017년 2월 신설됐으며 새만금 신공항 등 소형 공항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도내 산업체 생산지수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이달 1일 발표한 4월 전북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1%, 지난달보다는 7.1% 감소했습니다. 분야별로는 특히 자동차가 23.2%, 화학제품 10.6%, 1차 금속이 9% 줄었습니다. 통계청은 전반적인 경기 회복과 개선 흐름이 주춤해 광공업 생산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 4월 도내 주택 매매는 감소한 반면 전세 거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의 4월 주택 통계 발표에 따르면 도내 주택 매매 거래량은 3,052건으로 전달에 비해 2.2% 줄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16%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월세 거래는 4,335건으로 전달에 비해 12% 증가했고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서는 41% 급증했습니다. 국토부는 집값 급등에 따른 부담으로 주택 매매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내년 8월에 열리는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기간 동안 인터넷 지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잼버리 야영지 위치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협력사로 카카오를 선정하고 공식 후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회 기간 동안 8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야영지 안에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인터넷 지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에는 170개 나라에서 5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내년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박경철 무소속 후보가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계를 떠나 대학 강단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후보는 이번 선거가 15번째 도전이었으며 지지율은 4.04%에 그쳤습니다. 전국 40개 팀이 출전하는 금석배 전국 고등학생 축구대회가 13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유관중으로 열린 건데요. 군산에서 유일하게 출전한 제1고는 개막 경기에서 경기 광탄 UDT를 1대0으로 눌러 본선 진출에 유리해졌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금석배 축구대회가 열리는 군산 국민체육센터. 경기광탄 UDT의 공을 잽싸게 가로챈 제1고 오철환 선수가 25m 중거리 슛을 날립니다. 0대0으로 긴장감을 이어오다 후반 23분 만에 한 방을 날려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지금 부상자도 2명 있고 3학년 애들 몇 명 못 뛰어가지고 분위기도 어수선했는데 첫 경기 이렇게 잘 마무리해서 좋고 다음 경기도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너무 새롭고 재밌어요. 애들 뛰는 거 보니까 기분 좋고요. 제1고는 초지고를 꺾으면 본선 20강 진출에 유리한 고지에 오르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된 후 3년 만에 금석배 축구대회가 유관중으로 다시 열리면서 곳곳이 열기로 가득합니다. 금석배 전국 고등학생 축구대회가 3일부터 15일까지 13일 동안 열전을 벌입니다. 이번 대회는 고등학교 40개 팀이 출전해 월명종합운동장과 금강체육공원 등 5개 보조 경기장에서 79경기가 치러집니다. 도내에서는 군산 제1고를 비롯해 1위고 등 7개 팀이 참가합니다.
경기는 10조로 나눠 예선전을 치르고 본선 20강에서 우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금속배 와서 지금 긴장도 되지만 기쁘고 각오는 진짜 죽기 살기로 해서 저희 팀 우승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부 지침에 따라 50명 이상이 관람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관중들이 모처럼 경기장으로 몰렸습니다. 주민들이 항상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다리고 보고 싶었고 이제 그렇게 다들 하는 사람들이 많죠. 원래 이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스포츠나 축구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역대 금석배 출전 선수로는 박지성과 박주영 선수가 참가하는 등 축구 꿈나무들의 등용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30년 전통을 자랑하는 금석배 축구대회. 3년 만에 관중의 환호성 속에서 힘차게 막이 올랐습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6일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당선인 가운데 정헌율과 강임준 당선인을 비롯한 4명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정헌율 익산시장 당선인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 정 당선인이 법정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이명택 무소속 후보가 고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강임준 군산시장 당선인은 금품 선거 의혹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김종식 도의원은 강임준 당선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받았다고 폭로했고 나기학 무소속 후보 등은 강 당선인이 불구계 성직자와 오찬 간담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하고 식대를 현금으로 계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지검이 선거사범 1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선거사범 가운데는 불법 선거운동과 흑색 선전이 각각 1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금품 선거가 6명, 폭력이 2명입니다. 검찰은 공무원이 선거에 직접 관여한 사례는 아직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2천여 명 늘어난 10,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5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12,507명, 해외 유입 3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60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7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어제보다 소폭 늘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447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14명, 익산 63명, 군산 54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이달 1일 기준 0.74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6월 2일 새벽 1시쯤 군산시 소룡동의 한 철강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공장 집기와 장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인 이유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군산 해경이 해양안전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모두 79건을 적발했습니다. 군산 해경은 지난 2월부터 5월 20일까지 14주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단속 결과 선박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6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적 과승 5건, 선박 불법 증개축 4건, 화물 고정 지침 위반 4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내 최초의 한글 교과서 3인 필지가 전북교육청에 기증됐습니다. 사단법인 헐버트 박사 기념사업회는 3일 3인 필지 복사본과 현대어판을 도교육청에 기증했습니다. 3인 필지는 고종 황제의 밀사이자 미국 언어학자였던 호머 헐버트 박사가 쓴 국내 최초 한글 교과서로 세계 각국의 풍토와 사회, 학술, 지도 등을 한글로 소개한 세계 지리 교과서입니다. 도교육청은 복사본을 100권씩 만들어 소속기관 도서관과 학교에 배부해
교육과정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이 국립대병원 최초로 감염관리센터를 운영합니다. 전북대병원 감염관리센터는 병원 응급센터 옆 4,963제곱미터의 지상 4층 규모로 지어졌습니다. 감염관리센터의 운영으로 독립된 공간에서 검사부터 입원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진료 체계가 구축됐습니다. 훔친 트럭으로 사고를 내고 경찰에 자진 신고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창경찰서는 2일 절도 혐의로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31일 밤 11시쯤 고창군의 한 도로에서 트럭을 운전하다 사고를 내 중상을 입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트럭이 인천에서 도난된 사실을 파악하고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회복하는 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도내 교육단체들이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의 소통과 학력 증진을 주문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오늘 논평을 통해 서 당선인의 교육복지와 현장 교사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북교총은 또 이념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협치와 상생으로 전북교육을 이끌어달라고 서 당선인에게 촉구했습니다. 전북교사노조는 교육 현장에 시급한 과제는 학력 증진이라며 당선인이 이에 공감하는 만큼 학생 배움과 성장에 집중하는 교육감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빅데이터를 이용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냅니다. 도는 다음 달 1일까지 빅데이터 발굴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위기 가구를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발굴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18개 기관 34종류의 정보입니다. 전북도는 발굴된 대상자에게 긴급복지 지원과 에너지 바우처 등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영호남 4개 대학교 총장들이 대학 환경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원광대는 오늘 제20회 영호남 4개 대학 총장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의회에서 원광대와 동아대, 조선대, 영남대는 학술 교류 협정을 다시 맺고 지방대학 위기 극복과 상호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영호남 4개 대학교는 1998년 교류 협정을 체결한 이래로 학생 나눔 봉사활동과 공동 취업 캠프, 행정 부서 교류 등 다양한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시민 활력 충전을 위한 가족 체험 활동을 진행합니다. 익산 글로벌 문화관은 매월 둘째 주 토요일 문화관 하늘정원에서 도심 글램핑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의상 체험과 마술쇼, 보드게임 등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거리가 마련됐으며 문화관에 전시된 세계 전통 물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 글로벌 문화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농촌지원과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극심한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수농가를 찾아 도움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군산 어린이 공연장이 오는 18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어린이 뮤지컬 돼지책을 선보입니다. 군산시립교향악단의 제146회 정기연주회 명작 스페셜 16이 오는 9일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익산 모현시립도서관이 지역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독서 아카데미 인문학 강좌를 운영합니다. 강좌는 3차로 운영되며 수강생 모집은 오는 8일 시작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낮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18도에서 시작해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19도에서 2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